보시면 7억 6백인데 51% 3억 6천까지 반값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억 9천에 사셨어요. 네네. 근데 이 물건이 최근에 거래 사례가 직거래로 4억 중반에 됐고요. 매물은 다 6억대 중반이에요. 저는 이 물건이 엄청 인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4분밖에 안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일까요? 경매정보지를 보면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돼 있다고 해요.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유령 돼 있잖아. 네. 근데 왜 안 빠지고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에는 있지만 경매정보지에는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네. 예. 근데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소장님, 네. 투자고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배운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고된 경험. 고된 경험. 우리 요새 경매 많이 다뤘잖아요. 네. 경매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뭐 경매, 부동산, 주식 우리가 다 다뤄서 그런 네. 것도 늘었는데 저는 사실 오프닝만 늘은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탑재가 안 되네. 그럼 뭐라도 늘었으면 됐죠.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닉네임부터가 해맑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경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 다녀가셨잖아요. 네네. 이분이 제일 해맑게 생기셨네요. 다른 분들은 약간 예. 어두웠나? 인상도 해맑고 네. 강의도 막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분 소개해 드릴게요. 집과 사람 경매학원의 맑은쌤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저는 오늘 어디 와 있을까요? 바로 투자고인데요. 저는 집과사랑 경매학원에서 경매를 가르치고 있는 진혜영 맑음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왜 맑음이라고 지셨어요? 일단 부동산 경매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나이가 지긋하시거나 좀 잔뼈가 굵으시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어두운 일들이 있을 것 같다. 명도도 해야 되고 쫓아내기도 해야 되고. 네, 맞아. 기운 자체가 좀 많은 분들이 인식 속에서 맞아. 좀 어둡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다들 그런 걱정하세요. 제가 과연 명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 희망을 담아서 맑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아, 원래 그럼 본업이 이 경매학원 선생님은 아니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본업은 대기업 다니셨다던데? 대기업?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일단 제가 아마 와이프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네. 여자분들의 참새방앗간이라고 하는 CMO 회사에 CJ요? 네네네. 네. 거기 올리브영에 다녔었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뭐 어떤 계기? 혹시 팀장님이랑 소장님은 지금까지 만나본 부자 중에 네. 제일 어린 부자가 몇 살이었어요? 어린 부자. 젊은 거 말고 어린 거. 제가 젊은 거 이제 말고 어린 제 거. 친구 중에 네. 그 종로에서 떡집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20대 때 알았는데 그 당시엔 그 친구가 제일 큰 부자였어요. 네. 부자가 안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약간 젊은 부자 같아요. 네. 그래도 20대, 30대 시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법무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B2C를 하다 보니까 매장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매장 계약서를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임대인이 바뀌시면 변경 계약서라는 게 올라와요. 그래서 원래 부산에 엄청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었어요. 그럼 일단 기본 월세가 월급보다는 훨씬 많죠. 그렇죠. 되게 좋겠다 저기 주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대요. 원래 임대인이 80세 정도 되셨어요.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가족한테 증여를 했다. 그래서 변경 계약서 올라오니까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바뀐 주인이 중인 거예요. 중이? 오, 야, 자식 건너뛰고 손주한테 바로 갔구만. 네, 맞아요. 그래서 와 얘는 중인데 물론 증여긴 하지만 이 부동산 한 채를 딱 가짐으로써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연봉 웬만한 회사 내 연봉 과장 월급보다 많다? 와 이건 좀 현타가 온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대학교 잘 나와서 취직 잘해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방향일 수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중에서 경매가 조금 돈을 적게 들이면서 수익을 높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결론은 이제 대기업 사원보다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런 욕망이라고 맞아요. 나에게. 그러면 그 공부를 시작하고 그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바로 나왔어요. 나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와 큰 차이는 없다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부자 되려고.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오늘도 경매는 맑음입니다. 네,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맑음쌤이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경매 말금시장. 자, 최근 뭐 집값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난리예요, 난리. 뉴스 틀면은 뭐 어디 난리 났다, 무슨 뭐 금매로 나왔는데 안 나간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선뜻 안 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가격보다 계속 낮아지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경매는 적당한 시기일까요? 네. 왜냐면 떨어지면 야 더 떨어질까 하면서 못 사고 맞아요, 맞아요. 오르면은 그 떨어졌던 가격을 보니까 또 못 사고. 맞아요. 네. 왜냐면 상승장일 때는 다들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뭐 경매에서 좋은 물건 나왔다 그러면 70명, 80명, 100명씩 막 달라붙거든요. 그게 그 감정가보다 높게 그렇죠. 고가 됐잖아요, 낙찰이 낙찰이. 되죠. 예, 예. 앞으로 있을 미래 수익을 미래 끌어와도 어차피 오를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낙찰 받는데 하락장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하실 맞아? 그러니까요. 멘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입찰을 안 해요. 어. 그래서 진짜 좋은 물건도 1명 아니면 2명 정도로 엄청 경쟁률이 낮게. 근데 그렇게 단독 입찰이면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막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죠, 나 잘못 그렇죠. 받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맞습니다. 비트코인 보다가 2,100만 원까지 갔거든. 야 이거 사야 돼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2,800이 넘어가더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선뜻 안 나가는데 뭐 실제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은 적당한 시기라는? 그러면은 저희 수강생분이 작년 말에 딱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단독 입찰하셔가지고 네. 망했다. 또 그분이 인생 최초 입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고. 어떡하냐. 어떡하냐고. 겁나지. 네.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천의 가정동은 다들 아시죠? 루원시티라고 하시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네.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기사에도 많이 나던데 인천 쪽. 네, 맞아요. 인천이 지금 난리도 아니죠. 하죠. 아주. 시대를 보시면 여기가 루원시티예요, 루원시티. 네. 지금 한창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 있는 오래된 저층 아파트예요. 네. 근데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있었잖아요. 이때 감정가가 2억 400만 원입니다. 23평형이 2억 400만 원. 네. 상승기 때는 더 많이 올랐었어요. 실제 거래는 2억 2천만 원까지 네. 찍었던 아파트인데 이 물건이 재밌는 게 한번 6월에 낙찰이 됐었어요. 네. 1억 7,682만 원에 두 분이 입찰하셔서 낙찰이 됐는데 이분이 미납을 하셨어요. 아하. 돈을 안 냈구나. 그렇죠. 미납을 하면 자기 보증금 보증금도 버리고. 뜯기죠. 그러면은 얼마냐? 1,428만 원. 네. 날렸어요? 날린 거죠. 날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1,400만 원짜리 돈을 날리면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더 게 안 사지. 정상이죠. 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되고 9,996만 원에 딱 절반 가격 49%의 물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땡땡님 그분이 이제 수강생이시고요. 저희 수강생분이 1억 500만 원에 네. 낙찰을 받으셨어요. 단독 낙찰이죠. 네. 또 단독 낙찰이죠. 근데 이 아파트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2억 2천까지 찍었다가 1억 500에도 한 명밖에 안 들어왔으면 이게 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단 그렇게 말이에요. 생각하죠. 네. 그죠? 보시면 아까 22평이었죠? 네. 최근에 와. 딱 낙찰받고 얼마 안 돼서 직거래로 1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야 4천. 아, 그분이 파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다른 분이. 오. 동일 평형이 직거래로 1억 4,500이다. 네. 직거래는 일반 매매보다 싸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분은 4천만 원 버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죠? 음. 그 실제 매물은 아직도 2억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낙찰받고 좋았던 게 일단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됐어요. 네. 남자분이셨는데 지방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없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는 세입자가 살았나요? 아니요 소유자분이 소유자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실거주는 안 하고 다른 곳에 가 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 아. 거죠. 그래서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명도를 딱 했는데 안에 인테리어를 이분이 막 이태리산 수입 타일이랑 아트월이랑 그거는 운이 좋았네. 다 해놓은 거예요. 오. 그래서 실제 전세를 1억 1천 이상 맞출 수가 있대요. 오. 그럼 플러스 P까지 그렇죠. 날 수 있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 물건을 단독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어서 그래요. 네네. 아무도 이게 바닥이라고 확신하지 못할 때. 근데 이 물건이 지금 10월 13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가정동 하나 아파트 1단지였거든요. 네. 아, 최근에 또 경매 나온 게 비슷한 게 있나요? 근데 바로 옆에 2단지고요. 네.
심지어 이 물건은 면적이 더 작아요. 아까 18평. 얘도 반값까지 떨어졌어요. 49%. 네. 그런데 입찰자가 58명이었어요. 그 사이에. 네. 그리고 낙찰도 1억 낙찰도 1억 5,690만 원. 저희 수강생은 1억 500만 원에 샀는데. 그런데 이 두 개의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1단지가 더 저층이에요. 용적률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1단지가 훨씬 좋거든요. 네. 근데 이 물건은 지금 58명이 더 비싸게 더 작은 물건을 샀다. 경매 시장에서도 그 지하층일까 아닐까 이 두려움의 공포 시장에 덤벼드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네요. 야, 그분은 처음에는 걱정하셨겠다가 맞아요. 그분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단독 낙찰 사례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 정도면 살만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실제로 다른 유튜버, 경매 유튜버 분들도 이 사례를 듣기를 하면서 잘 샀다. 그래서 이걸 봐라 잘 샀다 하지 않았냐? 그때 만족합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거 바로 가서 낙찰 받으면 안 돼요. 딴 데 찾아야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부동산을 살 거면은 어쨌든 경매로 사는 게 좀 낫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은 경매로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급매나 뭐 급급매 시장까지 가서도 네. 저희가 50% 깎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지금 그래도. 사례 보시면은 벌써 반가 아파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서울은 20%씩 그리고 인천 기타는 30%씩 저감이 되니까 네. 뭐 두세 번만 떨어져도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경매로 사시면 지금 괜찮죠. 경매로 사면 괜찮다. 그러면 뭐 어쨌든 뭐 금매보다는 싸게 네. 지금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그런 대상 부동산 중에 좋은 게 특별히 있나요? 지금 뭐 주택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주택은 세금이나 이런 거 막 각종 규제나 대출 이런 거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네. 금리 때문에 주택을 사시는 게 좋아요. 왜요? 금리 때문에? 지금 주택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금리가 계속 높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고 나오는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좋은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또 얼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것 같은데 더 떨어지게 바래서 계속 유찰이 돼서 싸게 살 수가 있고 만약에 금리가 조금 더 이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왜요? 그건 상가도 이제 못 버틸 거다? 상가도 못 버티고 나올 거고 네. 경매로 상가를 사게 되면 권리금이나 뭐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사면 좋을 만한 부동산 또 혹시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가 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팀장님께서 네. 경매 그 유튜브에 소개된 물건은 사면 고가 낙찰된다 했잖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래요. 그 사례를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뭐야, 은평구네? 네. 이 물건도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네. 이것도 조회수 잘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럼 대부분 고가 낙찰 되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보시면은 4명밖에 입찰을 안 했고요. 네. 최저가 대비해서 3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은평구는 다들 잘 아시지만 네. 네. 일단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잘 알죠, 제가. 국가자동 살았었기 때문에 저쪽 많이 가봤어요. 네. 저기는 진짜 여기 세전역. 세전역이 있어요. 네. 그 앞에 여기 좀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런저런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학군이네요. 예. 다 보시면 7억 600인데 51% 3억 6천까지 반값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억 9천에 사셨어요. 네. 네. 근데 이 물건이 보시면 최근에 거래 사례가 직거래로 4억 중반에 됐고요. 매물은 다 6억대 중반이에요. 그럼 이분이 3억 9천에 사셨으니까 지금 단순히 시세 차익만 계산했을 때도 3억 정도가 나요. 전세는 어때요? 전세도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정도 되는 거죠. 저기 다른 질문인데 경매 부분에 형식적 경매는 뭐예요? 형식적 경매는 네. 경매는 경매인데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경매로 나가요? 네, 그 형식만 경매를 빌려서 우리가 이걸 파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팀장님이랑 소장님이랑 네. 같이 아파트를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파는 거에 대해서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네, 그런 형태로 파는 거죠. 야, 그렇게 해서도 나오는구나. 이분은 잘 골라가지고 몇 억 버셨네요. 바로.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이 엄청 인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4분밖에 안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일까요? 이 물건에는 미상임차인이라고 하는 특수 물건이 있어요. 미상임차인이라고 하면은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추후에 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쵸.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무슨 깡으로?
이거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 다 풀어드렸는데 네. 지금 김땡땡 씨라고 지금 전입이 돼 계시잖아요. 네. 근데 경매정보지를 보면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돼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직권 거주 불명. 불명 등록. 우리가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으셨으면 네. 그 전입세대에 나만 있어야지 은행도 안전하고 나도 그렇죠. 안전하잖아요. 근데 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뭐 바빠서건 해가지고 전입을 못 뺀 거예요. 아, 네. 그러면 한 세대에 2개의 전입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죠, 집주인한테. 내가 은행한테 대출 받아서 전입세대 열려면 나만 있어야 되는데 네. 전에 사람이 안 뺐다, 처리를 해달라 네. 라고 하면 소유자가 자기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직권 거주 불명 등록, 이 사람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빼달라. 삭제해주세요 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럼 네. 예전 세입자 같은데 빼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한 사람이다. 유령 세입자다. 네. 근데 왜 안 빠지고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에는 있지만 경매정보지에는 직권 거주 불명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직권 거주 불명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뭔가 이거 특수물건이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찰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학원 다니시고 배우는데 저는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끝나는 건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내가 정말 왜 그런지 얼추 알겠어요. 그냥 빨리 보면서 넘기시나 보구나. 이 경매 이런 영상들을 잘 보면 막 이제 어려운 거 난리 나요. 이런 거 경매 받으면 낙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들 중에 공통점이 특수물건. 그래서 초보자는 그냥 특수물건 걸으세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 뒤지고 파보면은 더 꿀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걸으려고 하니까 대부분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 그렇지 아까 뭐 거의 6억대 올라와 있다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러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귀찮아서 같아요. 귀찮아서? 물건 찾는 것도 귀찮고 임장 가는 것도 귀찮고 권리 분석하고 나중에 명도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참 내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을 벌어요. 네.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아니 이거 몇 억 버는데도 안 움직인다는 게 사람 심리가 희한한 거야. 큰 돈은 더 쉽게 벌려고 하는 맞아. 그런 심보들이 있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요즘에 또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이 필터링 하잖아요. 먼저 물건 찾을 때 2회 유찰된 것부터 보시더만요. 맞아. 그러니까 아예 1회 유찰 정도는 아직도 비싸 생각하고 그냥 거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 가도 초입엔 물건 안 사잖아요. 가격도 안 보고 그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와. 좋습니다. 이제 맑은 쌤과 함께 1부에서 이렇게 맑게 경매 성공 사례들, 네. 실제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 이제 아까 뭐 임장이라든지 이런 거 귀찮은 것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해놨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